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2과목 들어갈게요. 우리 1과목에서 보험금, 시손자가 부손자가 산정 방법은, 보험금 계산 방법은 비가림하고 같은데 보험의 목적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살짝 귀찮은 과정이 생기는구나. 단지 단위의 것을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시설에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과정이 있구나. 대표적으로 자기부담금까지 봤어요. 그쵸?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번 강의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건 잊으시고 여러분 이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하면은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된다? 주계약, 보통약관의 경우에는 시가평가. 제조달가에게 감가만 차감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특별약관을 가입했어요. 그럼 이 특약의 이름 자체가 제조달가액 보장특약.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제조달가액, 제조달 비용만 하시면 됩니다. 네. 보상 방법은 그냥 가입하면 동시에 전부보험이기 때문에 실손보상, 비례보상 없더라. 네. 실손보상. 자, 이 평가 방법, 가입금액, 가액, 1단계, 2단계, 손해액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근데 여러분, 손해액의 기준에서 한번 보면은, 손해액 기준에서. 1단계 가입, 가액 끝났고, 손해액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두 가지. 주계약, 보통약관의 경우. 또 하나는 특약을 가입했는데, 수리 또는 복구 플러스가 아니죠. 네. 수리나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쵸?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제조달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그러면 특약을 가입했고 수리, 복구가 완료된 케이스.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의 네. 손해액의 기준에서는. 이거 이제 비가림하고 똑같죠. 네. 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시가로 해야 되잖아요. 시가. 이런 경우. 가입금액 가액. 또 이런 경우 손해액. 시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가가 어떻게 되죠? 시가. 이거 이제 눈 감고도 하시죠?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얘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조달가액 마이너스 감가 상각액. 감가, 공제액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네. 자, 감가 어떻게 하죠? 감가. 경과 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그렇죠? 자, 이 경년 감가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입금액 산정할 때 뭐라고 나와 있죠? 또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기준 가입금액을 산정하고 90에서 130%. 경례비 같은 친구들은 또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한 내용을 기초로. 근데 경량철골조 유리온실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버섯재 배사는 5만 원에서 50만 원. 그래서 통설. 그냥 5만 원에서 50만 원 곱하기 면적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최소 최대. 그리고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며 보험사고 지급 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럼 보통약관이면 시가로 지급할 텐데, 그렇죠? 그럼 유리온실 그 친구들도 왜 감가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입금액이 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냥 5만 원에서 50만 원 제곱미터당 곱하기 가입면적, 이게 끝, 이게 통설이더라. 또 그새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지나간 내용이에요. 네. 자, 거기에서 고지된 구조체의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적용하며, 그때 제가 이 과목 제일 처음에 나오는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표가 있습니다. 이 표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시가를 계산할 때 감가를 적용하는데 감가는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인데 이 경년 감가율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라는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경년감가율 어떻게 했죠, 우리? 그동안에? 1 마이너스 잔가율 20%.
이 잔가율은 이 보험 목적의 수명이 끝나도, 효용 연수가 끝나도, 내용 연수가 끝나도 제조달가액 대비 20%는 인정해주겠다. 최종 잔가. 오케이? 그럼 나머지 80%가 수명 기간 동안에, 내용 연수 동안에 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80%가 내용 연수 동안에 얼마가 감해지니? 이게 경련 감가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똑같아요. 표로 그냥 막 복잡하게 있을 뿐이에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용 시설물 보험의 목적 떠올려 보세요. 광폭, 고정식, 이동식, 단동, 연동 여기 다 있어요. 고정식, 이동식, 광폭형은 그냥 뭐 단동, 연동, 단동하우스 중에 광폭형일 뿐이니까 단동, 연동, 네. 유리온실, 부대시설 여기 다 있네요. 네. 자,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구조체, 단동, 연동, 구조체 여기 다 구조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 표가 그 표구나. 네.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 고정식 하우스에 피복제 중에 장기성 P5를 제외한 나머지 피복제, 또 여기 장수피 하지 마시고 장기성 P5를 제외한 나머지 피복제. 그 다음에 이걸 1번이라 할게요. 이동식 하우스의 구조체 2번, 구조체와 피복제 3번. 자, 이 1, 2, 3은 고정감가예요. 고정감가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감가 40% 고정감가 하면 경련 감가율, 경과 연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 마이너스 0.4 끝이에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0.4. 자, 예를 들어 이동식 하우스 구조체 고정감가인데 경과 기간에 따른 고정감가예요. 구조체가 얼마나 경과됐니? 설치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경과됐니? 그래서 2, 3, 4년에 들어가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30% 고정감가.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고정감가 뭐라고요? 고정식 하우스 피복제 중 장기성 P5를 제외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피복제 한 다음에 그냥 3중 2부에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정감가라는 얘기구나. 네.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 구조체 피복제. 피복제는 다 40%예요. 40%. 그러면 구조체만 암기하면 되는 거네요. 이동식 하우스 구조체, 경과 기간. 이거 뭐 어렵나요, 여러분? 자, 1년 이하. 그다음에 2, 3, 4년. 그다음에 5, 6, 7, 8년. 9년 이상. 2, 3, 4, 5, 6, 7, 8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거 0%, 0357. 네, 30%. 그다음에 50%. 70%. 암기거리도 아니죠. 그쵸? 자, 고정감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정감가의 퍼센트, 경과 기간, 네, 설치부터 지금까지, 가입 시점이겠죠? 네, 가입 시점까지. 자, 그러면 지우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1 마이너스 잔가율, 내용 연수, 이거 하면 여기 있는 이 퍼센트들이 다 나와요. 이 퍼센트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네요. 나머지는. 내용 연수를 암기하시든 내용 연수가 나와야 이거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감가율 자체를 암기하시든. 자, 내용 연수로 가볼까요? 고정식 하우스 구조체 단동 10년. 그냥 고정식 하우스는 5, 10, 15로 하세요. 피복제 중 고정감가 제외한 장기성 P5. 5년. 단동. 10년. 연동 15년. 5, 10, 15. 이거 암기거리도 아니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부대는 단동보다 조금 더 수명이 짧아요. 8년. 여러분,
1-0.2, 즉 80%가 10년에 떨어진대요. 10%죠, 뭐 1년에. 죄송해요. 8년 동안 떨어진대요. 8년 동안. 8년 동안 내용연수. 1년에 10%. 여기 10년 동안 떨어진대요. 1년에 8%. 자, 그 다음에 유리온실. 튼튼한 거. 40년. 더 튼튼한 거. 60년. 자, 이 감가율 표. 이거 여러분 이 경련 감가율 또는 고정 감가율이 제시 안 된 상태로 이런 명칭만 제시돼도 여기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이게.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눠보세요. 0.8, 80%가 연동이니까 15년이잖아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는 80%가 튼튼한 친구들 60년이잖아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어요. 그쵸? 네. 자, 이런 문제는 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뭘 알겠어요, 이거. 네. 문제 조건에 소수점 뭐 경련 감가율 또는 퍼센트 뭐 어떤 비율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세요. 둘째 자리까지 하세요. 그럼 얘도 5.33 해야죠, 뭐. 첫째 자리까지 하세요. 그럼 얘 1.3까지만 해야죠, 뭐. 근데 문제 조건에 그런 뭐 절사, 버림, 올림 이 조건이 없다. 반올림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 편하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야죠, 뭐. 그쵸? 네. 오케이. 자, 이 표, 네. 중요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왜 제시됐다고요? 시가로 계산하려면 감가상각률을 해야 되는데, 감가는 경과 년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인데, 경련 감가율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고정감가들, 이거 필요 없는 고정감가들도 있더라. 오케이? 자, 거기에 이제 경과년수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경과년수. 우리 비가림 시설에서도 시가, 제조달가액이지만 수리복구 안 한 경우는 시가, 연 단위 했었죠? 농업용 시설물은 월 단위 감가입니다. 과거에는 이 친구도 년 단위였어요. 월 단위.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시간 문제 다 월 단위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월 감가.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경과년수, 뭐 이론서의 사고년월, 취득년월, 우리 손해보험협회 그 평가 기준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했는데 취득년월 설치를 보면 돼요. 설치부터 지금까지. 네. 월 단위. 월 단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설치, 취득부터 지금 뭐 가입 금액 산정할 때면 가입 시점, 사고 후 발생하면 사고 시점. 자, 이 시점까지가 예를 들어 3년 8개월. 그럼 연 단위는 이 8개월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월감가, 농업용 시설물은 얘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3년 하고 끝이죠, 뭐. 즉 경련 감가율이 만약에 10%다. 근데 3년 8개월 지났다. 곱하기 경과 년수를 할 때 3 더하기 12분의 8 아니면 분자에다가 다 올려버리든가. 이게 월감가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기준, 지금 강의 촬영 시점으로 아직 25년도가 안 나왔는데 25년도 농금원 이론서 나오면 체크리스트 중에 이거 하나 있어요. 25년도 체크리스트. 이거를 이제 잔가율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해가림 시설에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 갑자기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뭐 신설된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여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에 보면 다 있어요. 시설 중에. 시설과 건물, 뭐 기계장치, 뭐 이렇게 감가를 어떻게 하네 막 이게 있어요. 거기에 시설 부분에 보면 이게 다 있어요. 그동안에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누락
누락으로 봐야 될까요? 하여튼 안 실려 있다가 실리는 것 뿐이에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잔가율을 수정하래요. 잔가율.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1-0.2 경련감가율 계산할 때 내용연수 경련감가율 계산할 때 이게 잔가율 20%다. 요 잔가율. 기본적으로 우린 농업용시설물 쪽에 뭐 얘든 비가림이든 해가림이든 시가로 계산할 때 시설들은요. 잔가율을 20%로 봐요. 내용연수 수명이 끝난 다음에도 가치는 20%가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대비 20%라 말씀드렸죠? 제조달가액 대비 수명이 끝나도 20%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오케이? 이걸 잔가율이에요. 잔가율. 근데 얘를 수정할 수 있대요. 해야 한다 아니에요. 수정할 수 있대요. 네. 자, 조건은 첫 번째.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수명이 끝났어요. 끝나는 시점에 제조달가액이 20% 그게 잔가율. 네. 그래서 나머지 80%가 내용연수 기간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경련감가율을 산출했잖아요. 근데 경과했대요. 그럼 20%만 남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했어요. 돈도 들이고 노력도 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내용연수가 경과했는데 수명이 끝났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대요. 자, 그리고 지금 농업용 시설물은 이 표현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대요. 자, 그렇다면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거 괜찮은 시설이잖아요. 현재 지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최대 30%까지 수정할 수 있다. 수명이 끝났으니까 제조달가액 대비 20%의 가치만 남아있지만 1번, 2번이 충족이 되면 최대 30%까지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걸 잔가율의 수정, 예를 들어 수정 잔가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가끔 이러신 분 계세요. 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조달가액이 직접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미를. 수명이 끝났어요. 내용연수가 경과했어요. 그러면 원래 제조달가액 대비 20%의 가치만 인정해 줄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몇 퍼센트가 수명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경련감가율 계산하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내용연수가 경과에 수명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돈 들이고 노력 들여서 현재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최대 30%까지 제조달가액에 직접 곱하는 거라고요. 여기. 이거를 어떤 분들이 요거를 고치세요. 여기에 0.3을 집어넣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경련감가율이 바뀌잖아요. 경련감가율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치를 좀 더 높게 인정해 줄게. 오케이? 네. 자, 근데 이거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또 하나, 최대. 그럼 만약에 이걸 문제 나오려면 내용연수가 경과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농업용 시설물이면 이 표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잔가율을 최대치를 적용해라. 최대치 없으면 몇 퍼센트 하라고요? 최대인데. 오케이? 이게 해가림 시설에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복수 정답이 인정됐었죠. 네. 잔가율의 수정, 제조달가액에 직접 적용한다. 여기 적용해서 경련 감가율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25년도에 이거 들어올 텐데 이거 해가림 시설에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보통 약간 시가, 제조달가액 특약, 제조달가액, 예, 시가로 계산할 때, 특히 손해액 같은 경우는 특약 가입했어도 수리복구 미완료했을 때 시가, 경과년수 곱하기 경련감가율인데 경련감가율, 농업용시설물 감가율표 또는 고정감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경과년수, 월 단위. 그 다음에 잔가율, 내용연수 끝났으면 20% 제조달가액 대비, 근데 얘를 30%까지 이런 거 충족되면 최대, 오케이? 네.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가 산정하는 방법 여기까지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사 방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게 뭐에 적용돼요, 여러분?
기습 질문. 지금까지 우리 한 내용.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표, 월 단위 감가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잔가율 수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뭐에 적용되는 거예요? 기습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죠. 시가 계산할 때 적용한다고요. 여기에 결과적으로 시가 계산할 때. 그러면 시가 계산 어떤 걸 시가로 계산해요? 우리가 항상 배운 걸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 이거를 생각하셔야죠. 시가 항상 1단계, 2단계 제가 강조하잖아요. 가입금액, 가액, 손해 계산할 때 경관연수를 월 단위로 경영 감가율을 아까 그 표대로 얘네들 계산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얘네들 계산할 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 이거 보시기 전에 우리 뭘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냥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에 파묻히는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잃으시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자, 뭘 조사할까요? 농업용 시설물 조사하겠죠. 부대시설도 가입했으면 부대시설 조사하겠죠. 그렇죠? 아,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피해를 조사해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우스. 우리 아까 경영감가율. 경영감가율 뭐에 적용된다고요? 경영감가율. 얘네들에 적용된다고요. 그럼 손해 났을 때. 그래서 구조체 손해, 피복제 손해 아까 경영감가율 표에. 구조체 손해액인 2%를 피복제 손해액 계산할 땐 이 경영감가율 퍼센트를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 아, 우리 사고 발생하면 농업용 시설물의 구조체, 피복제, 그다음에 부대시설 조사하는구나.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에 이렇게 제가 표로 그 조사 내용 이만한 걸 다 웬만하면 제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잖아요.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하나의 제목이에요, 제목. 항목.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아, 피복제 손해액, 구조체 손해액, 부대시설 손해액 하나 추가 인건비까지 조사 항목이에요. 조사 항목. 네. 아, 우리 얘네를 조사하는구나. 자, 근데 조사를 이렇게 하래요. 똑같네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 동을 기준으로. 한 동. 계약 원장상에 기재된 목적물별로. 자, 이 목적물별 동도 되지만 이걸 더 잘게 쪼개면 각 동의 구조체와 피복제. 그리고 그 내에 있는 부대시설. 부대시설, 농업용 시설물 가입하지 않고 가입할 수 없죠. 작물도 유료온실 제외하고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구나. 한 동의 구조체, 피복제, 부대시설 각각 산정하라는 거구나. 네, 하나 더 인건비. 네. 자, 조사 방법. 작물하고 비슷하죠? 작물의 경우에는 여기 아마 재배 면적을 확인한다. 있어요. 지금 시설이니까 이거 뭐 필요 없고. 네. 여기가 거긴가, 보험 시기, 하우스 규격, 언제 왜 사고 났는지. 작물은 여기가 일자로 돼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 여부를 판단.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 동의 구조체, 피복제, 부대시설, 인건비를 조사하는데 구체적으로 피복제. 비가림 시설은 뭐 간단하게 나왔죠. 네.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그렇죠? 네, 여긴 좀 더 같은 내용이에요. 하우스 폭의 폭 곱하기 피해 길이, 즉 피해 면적 똑같은 얘기죠. 뭐. 자, 근데 이거 가로 넣기 얼마나 좋아요. 헷갈리고. 네.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어요. 전체 교체했대요. 전체 피해죠. 뭐. 전체 교체 필요하다고 판단됐지만 부분 교체했어요. 근데 전체 다 보상해주면 안 되죠. 교체한 부분만. 전체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어요. 그럼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괄호 넣기. 네. 자, 구조체. 비가림하고 기본적으로 같죠. 손상된 골조 또는 부대시설 여기 같이 포함이에요, 여러분. 네. 재사용할 수 없네, 있네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재사용할 수 없대요. 교체해야죠. 네.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기 교체 비용 산정하라 그랬는데 여긴 또 제조달 비용을 산정하라 했네요. 이 문구만 보면 교체 비용 이퀄 제조달 비용이죠. 근데 원래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살짝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화재보험 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재사용할 수 없다. 그럼 교체 비용. 근데 여기서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조달 비용 같은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재사용할 수 있대요. 재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수리, 보수해야 되겠죠? 근데 수리, 보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크대요. 다시 바꾸는 비용보다 크대요. 그럼 다시 바꿔줘라. 그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건비. 농업용 시설물 이렇게 해서 손해액 산정했고 부대시설도 이렇게 조사해서 손해액 산정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손해로 인정해준다. 인건비. 이런 괄호 넣기 좋잖아요, 여러분. 네. 시방서가 뭘까요? 시방서. 찾아봤더니 원래 이제 공사를 들어가면 공기 또는 뭐 필요 뭐 품목 여러 가지 뭐 기록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정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이제 설계 도면에 기록할 수 없는 거, 적용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순서에 따라 적어놓은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의미만 알면 되시겠죠. 네. 피복제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인건비. 네. 하나 더 있다. 네, 이것만. 대물배상 책임 조사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손해액을 저렇게 조사를 하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가 나오겠죠? 자, 내용을 잘 구분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래서 내용을 처음에는 감가율을 위한 내용, 두 번째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라, 나누어서. 그럼 조사했으니까 손해액을 산출해야죠. 우리 다 아시는 내용. 보통약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 이 자체가 시가예요, 시가. 근데 비가림에는 가액에 따라, 근데 이 밑에 이 가액은 제조달 가액이다 이렇게 따로 써있죠.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우리 처음에 봤던 구조체, 피복제 그걸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해라. 네. 시가 기준으로 해라. 경관연수는 월 감가해라. 보통약관은 이렇게 하고 제조달 특약에 가입했는데 수리 복구를 했다면 제조달 가액으로 기준으로 수리 복구 안 했다면 시가로. 아까 했던 내용. 손해액은 그럼 계산 너무 편하죠, 뭐. 자, 목적물의 손해액이 있고, 비용 손해도 있겠죠? 손대잔기. 네. 잔존물 제거 비용 이 범위는 이미 다 암기하셨죠? 치읓,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 네. 손해액은 두 덩어리. 자, 1단계 가입금액 가액. 제조달 또는 시가로. 2단계 손해액. 이렇게 조사해서 제조달 또는 시가로 계산했어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제시가 될 것이고 우린 감가율에 대해서만 위에 거 신경 쓰시면 되고 그럼 3단계 이제 목적물 보험금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물 보험금. 자, 목적물 보험금이 뭐죠, 여러분? 이거 1과목에서 말씀드렸던 거. 목적물 보험금이 뭐예요? 두 개잖아요, 목적물이.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부대시설 보험금. 그럼 여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농시, 부시, 각각의 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금, 그다음 비용 손해. 오케이? 네. 농시, 부시 보험금. 네. 자, 목적물 보험금, 시, 손, 자가, 부, 손, 자가, 각각의 손해액, 각각의 가입금액, 각각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우리 나누는 거 1과목 했을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일부 인쇄본에 이 부분이 그냥 까맣게 돼 있나 봐요. 예. 저도 제 걸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정오표에 올려놓긴 했는데 출판사에 얘기해서 이 부분이 그 다음번부터는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뭐 좀 양해해 주시고 이거 까맣게 돼 있는 부분들. 네. 자, 지금 여기 3단계. 목적물 보험금을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각각 이렇게 계산하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부담금만 우리가 나누는 거 하면 되죠. 네.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이거는 비가림 시설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감가 먼저 예시해 볼까요? 네. 경영 감가율이 8%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만 딱 보시고 경영 감가율 8% 이거 딱 보시고 구조체, 하우스 종류, 고정식 단동하우스겠죠. 내용연수가 10년 동안 1-0.2, 80% 떨어진대잖아요. 1년에 8%.
이게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이거 자유자재로. 네. 4년 5개월. 4 플러스 5개월을 연으로 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월 단위 감가예요. 네, 월 단위 감가. 고정 감가 적용하는 것들은 아까 암기 끝나셨고. 네. 자, 그럼 자기부담금. 우리 1과목에서 자기부담금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 보셨죠? 네. 일단 손해액의 10%. 이 손해액은 목적물의 손해액, 비용 손해액을 합친 것이다. 자, 최소 최대 한도가 있다. 그래서 차감 순서. 목적물 먼저. 여기는 뭐 농시 먼저 부시 먼저 없어요. 농시 부시 손해액 합계로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먼저. 손대잔 여기는 차감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 네. 한도. 자, 화재 사고는 자기 차감하지 않는다. 1과목과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단지. 네. 농시 부시 손해 나면 다 차감한다. 한 사고당 최소 이만큼은 최대 이만큼만.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네. 자,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제 비가림에서 한 스텝 더 들어간 거 요거. 2개를 다 가입했대요. 2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대시설 딱 눈에 띄면 네, 조급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실수합니다. 2개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우리 예시했었죠. 뭐 500만 원, 100만 원 했었나요? 합계 600만 원을 기준으로 10% 이게 목적물 자기부담금. 그럼 60만 원이겠네. 자녀 자기부담금 얼마?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라면 100만 원 한도니까 40만 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60만 원을 손해액 비율로 배분한다. 600분의 500. 농업용 시설물 자기부담금. 600분의 100. 부대시설 자기부담금. 그래서 1과목에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손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지금 600이잖아요. 그냥 여기에다 곱하기 0.1 해도 똑같다. 50만 원,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액 합계, 농시 부시 손해액 합계가 1000이 넘어가면 배분 과정이 필요하더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구피 사고네요. 네. 구피. 1000만 원. 농시 손해액이 1000만 원. 네. 부시 손해액이 200만 원. 그럼 손해액 합계 얼마? 1200만 원. 총 자기부담금? 손해액이 10%. 네. 일단 비용 손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비용 손해도 10%를 차감해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손해액의 10%를 했더니 120. 한도 잘라줬어요. 비용 손해에서도 10%를 차감해야 되는데 한도가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사고당 최대 이만큼만. 네. 100만 원. 그럼 자녀 자기부담금이 없다. 자, 100만 원을 이제 배분해야 돼요. 지금 손해액 합계가 1000이 넘어가잖아요. 10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배분 과정 꼭 필요하더라. 1200분의 100. 1200분의 200. 각각의 손해액 비율대로. 자, 이 경우는 곱하기 0.1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곱하기 0.1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꼭 필요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배분된 자기부담금을 얘는 여기 농업용 시설물 계산에 네. 그다음에 가입금액 미니멈 부대시설 보험금 미니멈 부대시설 손해액 자기부담금 요 배분된 게 여기 부대시설 가입금액.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부대시설 보험금 합계가 단지 보험금. 이게 이제 3단계인 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3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간단했잖아요. 근데 얘는 보험의 목적이 2개다. 그럼 배분해야죠. 농시, 부시 보험금 구해야죠. 합산해야죠. 2단계가 많아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뭐 회사의 보상 책임은 다음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게 일단 24년까지는 농금원 이론서에 없는 내용인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제조달가액보장 특약 이제 해가림 시설도 들어올 텐데 거긴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한도로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 제조달가액보장 특약이니까 수리 복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제조달가액으로 계산했을 때랑 아니면 일부 전부를 그냥 또 바꿔주는 금액이랑 비교해봐서 무조건 가입금액 한도로
이득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가입금액 가액, 두 번째 손해액, 감가를 적용할 땐 이렇게 해라 배웠고, 세 번째 목적물 보험금, 농시, 부시 각각 계산해야 된다. 자기부담금 이렇게 배분해야 된다. 여러분 내용에 그냥 파묻히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네. 세 번째,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4단계. 비용 손해 나와야죠. 비용 손해.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든 약관이든 교재든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요거는 비용 손해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비용 손해 잔, 손, 대, 잔, 기. 어느 거나 5개 다. 물론 5개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1, 2, 3 있잖아요. 1, 2, 3. 잔제비, 그 다음에 우리 손대잔, 그 다음에 기타, 다 각각의 1, 2, 3. 기타는 전액이니까 빼버리고 첫 번째, 비용 자체의 한도.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손해액의 10%. 두 번째, 계산해야죠. 계산. 우리 지금까지 계산 뭐였어요? 자기 비례 중에 얘는 비례 일부 보험 없으니까 안 하고 이건 비가림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자,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적용해서 계산하래요. 자기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총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은, 가입금액 한도. 모든 시설이 똑같아요. 손대잔, 첫 번째 비용 자체 한도 없어요. 해가림만 있어요. 두 번째, 계산. 계산은 자기만 차감하면 되는데 얘는 자기 차감하지 마세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기타 협력 비용처럼. 총한도도 없어요. 네. 자, 기타 협력 비용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업용 시설물 이쪽에서는요. 손대장기는 그냥 전액을 최종 지급보험금에 추가해주면 끝인 거예요. 네. 오케이. 쉽죠? 네. 자, 추가 비용 손해 계산 예시 볼까요? 자, 근데 이거 1, 2, 3동이든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이든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을 각각 계산해서 단지 단위로 합산한다. 가입 기준이 단지 기준이잖아요. 단지 단위. 자, 근데 단지 단위로 제시된 것은 우리가 또 배분한다. 대표적인 게 자기 부담금 지금까지 했죠. 대표적인 게 비용 손해. 또 하나의 비용 손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농시 부시를 다 가입했는데 비용 손해까지 있다. 그런 문제는 나오기 어려워요. 그 문제 하나만 한 20분, 25분 풀어야 되거든요. 다른 문제 언제 풀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방법은 알아야죠. 똑같아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 비율로 배분하듯이 단지 단위의 비용 손해를 농시 부시에 배분해야 돼요. 왜? 아까 3단계에서 농시 보험금 있고 부시 보험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각각의 손해액,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이걸 진짜 몇 번을 쓰나요? 각각의 손해액,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지금까지 자기부담금 나누는 거 했잖아요. 그쵸? 그럼 4단계 비용손해에서도 뭐 있죠? 비용손해 1, 2, 3, 1, 2, 3 중에 마지막이. 계산된 보험금 더하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 한도로 한다. 그것도 각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잔존물 제거 비용. 그래서 또 나눠야 됩니다. 네. 자, 손해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에요. 네. 왜 목적물부터 계산하죠? 목적물 자기부담금부터? 질문. 여기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거 할 건데 우리 왜 목적물 자기부담금 먼저 나와야 되죠? 잔여 자기부담금이 있어야지 차감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손대자는 차감하지 않지만 잔재비는 모든 시설에서 다 차감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목적물 자기부담금 700만 원 구조체 피복제 사고래요. 그럼 70만 원 범위 안에 들어와요. 잔여 30만 원 잔여. 얘가 나와요. 잔재비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잔재비 10% 차감하는구나. 자, 잔존물 제거 비용 60만 원. 첫 번째 비용 자체 한도. 손해액이 10% 내에 들어오네요. 두 번째 계산. 자기 비례인데 자기만 차감하면 되죠. 자기 손해액 10% 6만 원, 30만 원 범위 내에 들어오네요. 오케이?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예요?
60만 원에서 마이너스 6만 원, 54만 원. 이거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오케이? 근데 얘를 또 배분해야 된다고요. 네. 그건 이제 문제풀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손해액 90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이 벌써 10% 넘어가네요. 그럼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여기서 그냥 90만 원. 비용 자체의 한도. 자, 구피사고. 목적물 자기부담금이 90만 원이니까 자녀 자기부담금 10만 원. 잔재비 계산 비용 자체 한도. 아까 여기서 했죠. 계산 얘는 비례 안 하고 자기만 차감하면 돼요. 90만 원에 10% 자녀 10만 원 범위네. 오케이. 그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90 마이너스 9만 원, 81만 원. 총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 금액 한도. 제가 비가림이었나요? 비가림 문제풀이 할 때인가요? 목적물 보험금에서 가입 금액 한도, 뭐 가액 한도 이건 계산 사실 불필요하다. 근데 비용 손해 1, 2, 3, 1, 2, 3에서 이 총 한도는 꼭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면 이 사고의 총 자기부담금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한 줄 풀이할 때 유용해요. 여러분이 단계를 다 이해하시고 한 줄 풀이하실 때 총 자기부담금 이만큼 빼면 되는구나. 네. 결과적으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요. 부대시설을 가입했다 그러면 계속 배분 연습이에요. 기준만 생각하세요. 손해액 비례. 자, 아까 그 총 자기부담금 구한 거 이런 데 쓰인다고요. 한 줄 풀이 나중에 하실 때. 네.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네. 자, 나머지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건 비가림 시설 편 강의 참조하시고 중복보험은 축사까지 다 끝나고 할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농업용 시설물 끝내고 문제풀이 하고 문제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